안녕하세요. 필요한 정보만 골라드리는 지니어스 송홍열입니다. 며칠 전에 올려드린 청년 전세자금 영상 잘 보셨죠?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얻으셨지만 실제로 집을 월세나 전세로 계약할 때 어떻게 진행되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로 월세, 전세, 집 구하기부터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까지 하나부터 10까지 핵심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추가로 실제로 발생했던 전월세 계약 사기 피해 사례를 준비해봤는데요. 집 계약 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예산 확인하기. 일단 내가 집을 구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원룸 가야 하는지, 오피스텔 갈 수 있는지, 거주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또 가진 돈이 얼마인지에 따라 월세로 갈 수 있는지, 전세로 갈 수 있는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물론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좋겠죠. 월세는 적어도 매달 몇십만 원씩 나올 텐데 이게 달마다 고정적인 비용으로 지출된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세로 집을 구할 자금이 얼마 없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가고자 하는 집의 보증금의 7에서 80%까지 대출해 줍니다. 내가 만약 2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9천에서 1억짜리 집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도 고려해서 집을 구할 수 있는 총 예산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시세 확인하기. 예산이 파악됐으면 이제 지역과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로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역을 선택하면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요즘 부동산 사이트들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역에서 몇 분 거리에 위치하는지, 방은 몇 개인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선택 가능하니 집을 구하고자 하는 곳의 지역을 정해서 시세를 확인하고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집 알아보기. 마음에 드는 집을 구했으면 이제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런 집을 봤는데 가서 볼 수 있는지 혹은 비슷한 집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화를 해보고 부동산을 방문하면 집이 이미 계약이 됐다고 하거나 다른 집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집을 추천해주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부동산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요즘 부동산들끼리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 있어 서로 가지고 있는 매물을 공유하지만요. 각 부동산마다 가지고 있는 알짜배기 매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을 구할 때 여러 부동산에 가봤지만 마지막 한 부동산에 방문했을 때 정말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부동산을 다녀보느라 고생했지만 좋은 집을 계약해서 고생한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유가 되지 않는 알짜배기 매물을 찾아 발품을 파는 것은 집 알아보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실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집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집 계약하기. 마음에 드는 집을 골랐으면 집을 계약하면 되는데요. 계약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등기부등본은 집이 언제 지어졌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집주인이 누구이며 이 집에 빚은 얼마나 있는지 명시해 놓은 서류를 말합니다. 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내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무조건 부동산을 끼고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 안전합니다. 그럼 집주인인지 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집주인의 신분증과 등기부 등본에 있는 소유자의 신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집의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총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저당은 담보를 말하는데요. 과도한 집담보대출이 있는 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등기부 등본의 맨 하단에 나와 있는 발행일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 서류를 가지고 와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집담보대출이 없는 것처럼 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셨다면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계약서는 꼭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원하는 것을 특약으로 넣는 것도 중요합니다. 계약하려는 집의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집 관련 내용들이나 계약 관련 내용이 들어가면 좋겠지요. 예를 들면 집주인은 입주 시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준다거나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다와 같은 원하는 계약사항을 꼭 넣어서 향후 문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났다면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해야 하는데요.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의 5%로 책정되는데요. 계약금은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줘도 되지만 계약금, 잔금 다 치렀는데 영수증 잃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증거가 남을 수 있도록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잔금이란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인 집이라면 1,000만 원의 5%인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고 이사 날짜에 나머지 잔금인 950만 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계약금, 전세금, 중도금, 월세 모두 현금 영수증 됩니다. 다섯 번째, 계약이 끝나면 등기소나 주민센터로 가서 계약서를 들고 꼭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확정일자는 계약이 언제 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는 건데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이나 사기 또는 경매 등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신청한 사람은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세 계약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하셔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확정일자 받아야 하지만 대출을 받지 않고 집계약을 하시는 분들도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하자 확인하기. 이사를 마치고 입주를 하셨다면 한 이틀 정도 지나야 집에 있는 하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집에 대한 하자를 확인하셨겠지만 입주 얼마 안 있어 확인되는 하자는 주인에게 전화가 아닌 문자로 사진 찍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증거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입주하고 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나중에 전세보증금 반환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아파트 외 건물은 0.154%로 저렴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모두 가입 가능하니 신청 요건 확인 후 가입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곱 번째, 전입신고하기. 이사 온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주라는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죠. 또 연말정산 공제받으려면 전입신고 필수로 되어 있어야 하니 꼭 하시고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간단하게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